이 과일들이 몸에 좋다고 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아파하시고 아침부터 눈이 심하게 붕어 있어요. 문제는 과일이 아니라 나이 든 콩팥에 맞지 않는 과일을 잘못된 시간과 양으로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제게 그것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증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점점 더 자주 나타난다면 그것은 몸이 그보다 더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그 신호를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소변에 거품이 너무 많고 시간이 지나도 잘 사라지지 않아요. 한국의 건강 통계에 따르면 50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신장 기능 저하의 징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장이 아프지도 않고 스스로 신호를 크게 보내지도 않기 때문에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조기에 알아차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생활을 바꾼다면 신장은 60이나 70의 나이에서도 충분히 눈에 띄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 밤이 되면 내 피부가 더 안 좋아져.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안타까운 결과를 맞은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과일은 많이 먹을수록 건강에 좋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얼굴이 둥글게 붉고 눈꺼풀도 평평하고 팔다리까지 전부 붉은 느낌입니다. 얼굴이 둥글게 붓고 눈꺼풀이 팽팽해지며 팔과 다리가 퉁퉁 붓습니다. 제 이름은 김현우입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내과와 신장학 분야에서 일하면서 저는 생활이 매우 규칙적이고 식사는 담백하며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는데도 신장 기능 저하를 겪는 환자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생활 습관을 하나씩 되짚어 보다 보면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을 만큼 반복해서 나타나는 한 가지 공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겨울 아침마다 다리가 많이 붉고 잠도 제대로 못 자서 몸이 너무 지쳐 있어요. 그분은 어느 겨울 아침 제 진료실을 찾았는데 두 다리는 눈에 띄게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으며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식습관에 대해 묻자 장선희 씨는 꽤 자신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인은 아주 건강하게 먹고 있고 짠 음식도 피하고 인스턴트 음식은 전혀 먹지 않으며 저녁에는 소화를 돕기 위해 과일만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웬 저녁마다 다리가 무거웠어요. 그 다음엔 소변에 거품이 생겨요. 잠도 잘 못 자고. 그 다음에는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하게 되었으며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는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이것이 추운 날씨 때문이거나 나이 탓이라고 생각해 병원을 일찍 찾지 않았습니다. 증상들이 더 분명해진 뒤에야 비로소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과일만 먹었어요. 과일은 건강에 좋은 거 아니었나요? 결과를 듣는 순간 장선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제가 진료를 하면서 수없이 들어왔던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과일만 먹었을 뿐이에요. 과일은 건강에 좋은 거 아닌가요? 계속 졸리고 반응도 느리고 말도 뚜렷하게 안 나와요.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젊은 몸일 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40이 넘고 특히 50을 지나면서부터는 우리의 신장이 예전처럼 기능하지 않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신장의 여과 능력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안전한 선택이라고 믿으며 과일을 더 많이 먹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녁마다 제주귤을 8개에서 10개쯤 먹었어요. 작고 달아서 많이 먹는다는 생각은 안 들었죠. 귤은 작고 먹기 쉽고 달콤하면서도 부담이 없어서 많이 먹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순을 앞둔 나이의 몸에는 그 정도 양의 귤에 들어있는 당분과 산 성분이 매일 밤 신장에 작은 충격을 주게 됩니다. 결국 신장은 쉬어야 할 시간에 오히려 더 많은 일을 떠맡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머리가 너무 심하게 아프고 갑자기 앞이 잘 안 보여요. 혈압이 확 올라간 느낌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새로운 약을 추가로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구체적인 한 가지 변화만을 요청했습니다. 저녁에 과일을 먹는 습관을 중단하고 귤의 섭취량을 크게 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장선희 씨는 다시 내원했습니다. 다리의 부종은 눈에 띄게 줄었고 수면 상태도 좋아졌으며 신장 수치 역시 이전보다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약해진 게 아니라 제 신장을 아직도 젊었을 때처럼 다뤄왔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입이 계속 마르고 물을 자주 마시는데도 소변량은 줄어서요.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점은 장선희 씨만의 사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 그녀와 같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무렇게나 먹지 않습니다. 그저 평생 동안 옳다고 믿어온 식습관을 그대로 지켜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변했는데 습관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과일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한국인에게 매우 익숙한 몇몇 과일들이 먹는 시간과 양을 잘못 선택하면 중년과 노년의 신장에 조용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점은 이러한 손상이 매우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물을 붙잡기 시작하고 다리가 붓고 쉽게 피로해지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이상을 느끼게 됩니다. 아침마다 눈꺼풀이 이렇게 맵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째, 한국인들이 매일 먹고 있지만 50살 이후에는 신장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과일 3가지입니다. 둘째, 몸이 노화된 이후에 왜 이러한 과일들이 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신장을 혹사시키는 대신 보호할 수 있는 더 안전한 대안과 함께 먹는 시간과 양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까지 정확히 짚어드릴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모두 실제 진료 경험과 검증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으며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50대를 넘었다면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조금만 바꿔도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신장이 훨씬 편안하게 일하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던진 질문들에 고개가 끄덕여졌다면 그대로 저와 함께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과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과일이 왜 나이가 들수록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50살 이후의 몸은 이전처럼 당분과 미네랄을 빠르게 처리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신장이 식사 후 혈당을 조절하고 과도한 수분을 배출하며 전해질 균형을 비교적 쉽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 안의 미세 혈관들은 점점 탄력을 잃게 됩니다. 여과 속도는 느려지고 혈액 내 변화에 반응하는 속도 또한 늦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흡수가 빠른 음식, 특히 당분이 많은 과일은 과거보다 훨씬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한국에는 거의 사계절 내내 대부분의 가정, 특히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서 빠지지 않는 과일 3가지가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함 때문에 경계심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과일은 제주귤입니다. 겨울이 되면 귤은 거실에도 차를 마시는 탁자 위에도 자연스럽게 놓입니다. 귤은 작고 껍질을 벗기기 쉽고 맛이 부드럽게 달아 몇 개를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양을 넘기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실은 작은 귤 몇 개만으로도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에 충분한 당분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50살이 넘은 몸에서는 이 급격한 변화가 신장에 더 많은 일을 요구하게 됩니다. 게다가 귤은 산 성분과 비타민C 함량이 높아 소변 속 옥살산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면 신장 결석의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특히 겨울철처럼 귤 섭취량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그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저는 전주에 사는 61세 남성 김민석 씨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래 지속되는 둔한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영상 검사 결과 작은 신장 결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생활 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는 과정에서 매일 저녁 귤을 매우 많이 드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10개까지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무해해 보이는 습관이 결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셨습니다. 귤의 양을 줄이고 먹는 시간을 조절한 이후 몇 주 만에 허리 통증은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르신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과일은 단감입니다. 가을이 되면 단감은 많은 가정에서 즐겨 먹는 과일이 됩니다. 달고 아삭하고 먹기 편하며 바로 부담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감에는 탄닌 성분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탄닌은 위액과 소화되지 않은 전분을 만나면 서로 엉겨붙어 위나 장 안에서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기 쉽습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 위산 분비가 충분하고 장 운동이 활발해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는 줄고 소화 속도는 느려지면서 이런 덩어리가 생길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수원에 사는 72세 여성 박순자 씨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심한 복통과 지속적인 구토로 입원하셨습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위 안에서 큰 단단한 덩어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몇 주 동안 거의 매일 저녁 식사 후에 단감을 드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더부룩함과 소화 불량 정도였지만 나이 들어 흔한 일이라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통증이 견디기 힘들 정도가 되어서야 병원을 찾았고 그때는 이미 상태가 심각해진 뒤였습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니며 조금만 일찍 알아차렸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세 번째 과일은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제가 가장 많은 문제를 본 과일은 씨 없는 포도, 특히 샤인 머스켓입니다. 포도는 달고 향이 좋고 껍질이 얇고 씨가 없어 매우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쉽게 먹을 수 있음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각하지 못한 채 많은 양의 당분을 섭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포도 한 송이만으로도 큰 디저트 한 접시에 해당하는 당분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50살이 넘은 사람에게 이런 급격한 혈당 상승은 신장이 짧은 시간 안에 과도하게 혈액을 걸러내도록 만듭니다. 또한 포도에는 칼륨 함량이 높습니다.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의 경우 칼륨이 혈액에 쉽게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저리며 쉽게 피로해지고 심한 경우 부정맥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66세 남성 이재호 씨를 치료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분은 가벼운 어지럼증과 심장이 빠르게 뛰는 느낌 때문에 내원했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안전 범위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식습관을 살펴본 결과 2주 동안 매일 밤 포도 한 송이를 모두 드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자는 해롭고 과일은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습관을 조정하자 며칠 만에 증상은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과일의 공통점은 독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해를 끼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매일 조금씩 반복적으로 신장에 부담을 준다는 데 있습니다. 하루하루 쌓이다가 결국 신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다리 부종, 만성피로, 수면 장애를 나이 들면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신장이 과부하 상태에 있다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올바르게 먹으면 어르신의 신장에 더 잘 맞는 과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비싸지 않고 아주 익숙하며 무엇보다 신장을 혹사시키는 대신 쉴 수 있게 도와주는 선택지들입니다. 세 가지 익숙한 과일이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될 경우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제는 과일을 아예 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항상 그 지점에서 이야기를 멈춥니다. 문제는 결코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신장이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네, 실제 진료 현장에서 저는 한국인에게 매우 익숙하고 특별하게 여겨지지도 않지만 먹는 시간과 양만 제대로 지키면 오히려 중노년층의 신장에 잘 맞는 과일들이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이 과일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신장을 과도하게 여과하도록 몰아붙이지 않으며 오히려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조용한 염증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을 더 빠르게 떨어뜨리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 중 하나는 한국배입니다. 배는 자연적인 수분 함량이 높지만 당분이 과하지 않습니다. 이 적당한 양으로 섭취하면 밤사이 몸에 쌓인 과도한 수분을 신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얼굴이 무겁고 눈꺼풀이 붓는 느낌으로 일어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 경우 실제로는 몸이 수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배는 이런 과정을 훨씬 부담 없이 도와줍니다. 서울 근교에 사는 68세 남성 이성훈 씨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머리가 무거운 느낌을 자주 호소했지만 점심이 지나면 한결 나아진다고 했습니다. 생활 습관을 살펴본 뒤 저는 저녁 과일 섭취를 중단하고 아침 식사 후 1시간쯤 지나 배반개를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일주일 남짓 지난 뒤 다시 만난 그는 얼굴이 한결 밝고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침마다 느끼던 머리의 무거움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권하는 또 다른 과일은 크기가 작은 사과, 특히 적당한 크기의 빨간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이 점은 50살 이후 혈당 변화에 대한 반응이 느려진 몸에 매우 중요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신장 속 미세혈관이 손상될 위험도 함께 줄어듭니다. 대전에 사는 62세 여성 하영숙 씨의 경우가 그 예입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소변에 거품이 생겼지만 아직 약물 치료가 필요한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약 대신 과일 섭취 습관을 바꾸고 매일 점심 식사 후 작은 사과 반 개를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약 3주가 지나 소변 거품이 눈에 띄게 줄었고 전반적인 피로감도 완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는 신장이 실제로 부담을 덜고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배와 사과 외에도 수분이 많으면서 칼륨 함량이 낮은 과일군은 어르신의 신장에 비교적 잘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선택은 딸기입니다. 딸기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칼륨 수치를 크게 올리지 않습니다. 소량으로 섭취하면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돕는 동시에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딸기가 시어서 위에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복에 먹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식후에 4-5개 정도로 제한하면 대부분 불편함 없이 오히려 소화를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후가 되면 쉽게 피로해지는 어르신들에게서 이 효과를 여러 차례 확인해 왔습니다. 블루베리 역시 올바르게 먹는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을 통해 혈관을 보호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혈관이 건강해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안정되고 미세혈관 손상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다만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블루베리는 하루에 1줌 정도로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쌓인 당분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고령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 관찰한 적이 있는데 점심 식사 후 소량의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분들은 혈압이 더 안정적이었고 오후 피로를 덜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염증 감소와 혈액순환 안정이라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이야기하는 과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석류입니다. 석류는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는 성분이 풍부해 특히 폐경 이후 여성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분 함량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주 소량 예를 들어 무가당 석류 원액을 몇 숟가락만 물에 희석해 자주가 아닌 간헐적으로 섭취할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몸을 한결 가볍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과일들의 공통점은 신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나이로 인한 변화를 거스르지 않고 그 변화에 몸이 적응하도록 돕는 선택들입니다. 제대로 먹으면 약을 추가하지 않아도 수면이 깊어지고 부종이 줄며 전반적인 피로가 완화되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올바른 과일을 고르는 것은 문제의 절반일 뿐입니다. 나머지 절반, 그리고 가장 쉽게 놓치게 되는 부분은 바로 먹는 방법입니다. 언제 먹는지, 얼마나 먹는지, 어떻게 나누어 먹는지가 과일을 신장의 친구로 만들지 조용한 부담으로 만들지를 결정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50살 이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과일 섭취의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원칙들을 아주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한 가지 핵심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과일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일을 먹는 방식에 있습니다. 신장이 노화 단계에 접어들면 필요한 것은 더 많이가 아니라 더 부드럽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50살이 넘었다면 이 세 가지 간단한 원칙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복에 과일을 먹지 마세요. 늦은 저녁에 과일을 먹지 마세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지 마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몇 주 만에 분명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잠이 더 깊어지고 부종이 줄어들며 아침에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신장은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이에 맞게 제대로 대우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올바른 과일을 선택하고 적절한 시간에 적당한 양으로 먹기만 해도 신장은 잃어버린 기능의 일부를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시 젊어질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지켜낼 수는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는 내일의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과일을 더 천천히 조금 덜 그리고 제때에 먹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신장을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키는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